네, 김만배 주범, 대장동 주범 김만배 관련해서 감옥에서 하루 2억 원씩 고액 알바를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네, 범죄 수익이 7,800억 원이었는데 이거 김만배 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거 다 날라갔고 사실상 다 날라갔고 민사소송에서 환수가 힘들다라고 하는 내용, 억장이 무너지는 소식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뉴스쇼, 허민의 뉴스쇼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꼭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포기할 때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따라서, 즉 불이익 변경 금지에 따라서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없다. 그래서 추징금 검찰이 7,814억 원을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473억 원만 인정했죠. 7,4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사실상 날아간 거죠. 정성호 장관이 어저께 도어스태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장동 부당이익 이거 뭐 형사에서 날아갔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민사소송으로 환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그리고 이제 부패범죄에 대한 국고환수 별개의 문제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고환수, 형사소송을 통해서 국고환수를 하도록 하는 것에 따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두 개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간단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대장동 1심 재판부도 이 문제를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언급했냐면 대장동 민사소송은 1심 변론 기일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죠.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그 산하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이제 대장동 개발을 이제 주도한 거고 거기에 이제 김만배 대장동 일당에게 말린 거니까 그 공사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히 곤란하게 됐다. 민사소송 정성호 장관의 말처럼 할 수 있어. 그런데 아직 1심 변론 기일조차 3년이 지났는데 열리지 않고 있어. 성남개발공사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게 됐어.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야 하겠어.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서 지금 형사소송에 의해서 지금 형사재판을 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입을 했는데 이게 웬걸? 1심 재판에서 7,800 추징 검찰이 요구했는데 473억으로 탁 줄여가지고 지금 판결을 내리고 검사는 또 소송 항소 포기해가지고 470억 내에서만 그것을 다루게 되고 이게 뭔 일이냐 이거죠. 국민이 이거 듣기에 정말 복장 터질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열불 받는 일 아니겠습니까? 진짜. 예.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서 국가가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대신해 수징할 수 있는 금액 상한선이 7,800여 원에서 470여 원으로 대폭 줄었다. 또 일당들로부터 이미 일단 압수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7,800억 원의 추징이 예상되고 국고환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너희들이 갖고 있는 돈 얼마야? 2천억 다 가져와. 그래서 일단은 2천억을 전부 압수해서 국고로 이제 집어넣은 돈이 있습니다. 2천억 원. 예. 당연히 2천억 원 이상의 환수가 결정이 될 테니까 했는데 이번에 473억 원만 인정이 됐어. 그러면 1,500여 원을 다시 돌려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김만배 일당에게. 이거 역시 또 복장 터질 노릇이죠 지금. 네. 이렇게 되돌려주면은 향후에 혹시 3년간 지금 열리지도 않고 있지만 혹시 열려서 그 어느 날 그 언젠가에 야 너희들 환수해줘야 되겠어 라고 해서 민사소송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이미 돌려받은 돈을 다시 꺼내서 돌려주기는 환수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제가 들은. 요컨대 민사소송은요 형사소송이 다 끝난 뒤에 따라갑니다. 제가요 문재인 정권 때 2018년도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최종권 비서관이라고 하는 평화기획비서관 나중에 군축 관련한 저 평양 가서 8.15 평양 합의인가요? 8.15 합의였던가요? 그게 남북 군사 합의 그거 주도한 사람입니다. 연세대 지금 교수로 이제 지금 돌아갔는데 이 사람이 제가 쓴 정치 카페에 불만을 품고 개인 소송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소송이요 1년 8개월을 끌었는데 형사는 한 4개월 만에 끝이 났어요. 제가 승소했습니다. 무혐의로 결정이 돼서 소 파기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완전히 무죄로 판결을 받았는데 민사가요 그 뒤에 1년 4개월을 더 끌었어요. 참 그 민사라고 하는 게 형사 다 끝난 다음에 형사의 결과를 봐가면서 이제 눈치를 보고 이제 하는 건데 지금 이 형사가요 이제 대장동 형사소송이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묶여 있어서 지금 열리지도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구형은 3년 만에 나왔는데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이것이 또 2심 최종심까지 가면은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 몰라요. 근데 그 뒤에 민사로 또 배상을 받겠다? 이게 부지하서열 100년 하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성남도계공이 직접 부당이익을 증거를 산정해야 되는데 아니 법원도 못하고 국가를 못하는 걸 성남도계공이 산정을 한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항소 포기로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7,800억 추징해야 되는데 470억 추징으로 딱 상한선을 캡을 씌워버렸어요. 요 내에서 놀기 때문에 상한액이 크게 줄어들었고 네 번째, 피고가 현직 대통령이어서 민사가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이도 저도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참 우려될 만한 것 중 하나는 1심 재판부가 검찰 구형한 추징금 7,800억 중에 470억만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검찰의 증거 능력이 그만큼 뒷받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두고 이것은 큰 문제점, 구멍으로 남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7천억 원대 차액을 추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생겼다. 정확하게 김만배 일당 5명 중에 김만배가 추징해야 된다라고 검찰이 판단한 돈이 6,112억 원이네요. 네. 6,112억 원인데 이 중에 법원 1심 판결이 인정한 금액은 428억 원입니다. 그러면 김만배는 6,112억 원 벌어들인 돈 중에서 428억 원을 빼고 그리고 이것을 8년 동안 사는 365일 8년 곱하면은 해서 그거를 나눠버리면 하루에 1억 9,465만 원 약 2억 원씩 돈을 벌어들이는 결과가 된다. 이게 주진우 의원이 환산한 건데요. 그래서 김만배는 6,112억 원을 벌어들이고 일부 환수를 당하게 생겼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키고 8년 동안 법정에서 있으면 하루에 2억 원씩 알바를 하게 되는 셈이다. 만약에 이게 심이 빨라져 가지고 2심 3심까지 해가지고 혹시나 이재명 정권 내에서 이 심이 완결될 경우에는 그래서 뭐 이걸 8년 너무 길어 4년으로 하고 가석방 시키지 뭐 그럼 4년 살고 하루에 일당 4억씩 고액 알바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권은 교활하고 검찰은 무능하고 법원은 죄송하지만 비열하고 일당은 환호하게 생겼다. 네, 오늘 허민의 뉴스쇼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 만나볼 그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안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